와. 저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과일 파는 남자 제임스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고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께 한살림 선물로 마음을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9월 한살림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9월 5일에 열린 한살림 5일장에서 공급받으신 땅콩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 집에도 한 박스 알차게 도착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속이 밤처럼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게 한가위 기분 제대로 낼 수 있는 별미겠다 싶더라고요. 생산자님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중파 선물도 참 좋았습니다. 같이 온 스티커도 어찌나 귀엽던지 조카가 달라고 할까봐 서랍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깜빡 잊고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쉽지만 풋땅콩은 철이 짧아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공급하는 풋땅콩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살림 5일장은 매달 5일 바로 여기 한살림 TV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님들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도 보고 산지 직송으로 물품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챙겨봐 주세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9월에는 아주 큰 행사가 있는 바로 그런 달이죠. 바로 한가위가 있는 달인데요. 올해도 열심히 한가위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이 한가위 물품들은요 9월 17일 금요일까지 공급받으실 수 있고요 20일까지 매장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 공급은 주문 마감이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살림 장보기에서 바로 주문해주세요. 이어서 9월 한가위를 맞아 준비한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한살림 매장에서 1일 합산 결제 금액 기준으로 30만원 이상 이용하시면 5% 가격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공급일 기준으로 9월 17일 금요일까지 공급받는 날 기준 합산 결제 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이용하시면 살림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살림 온라인 장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위 선물 5종 가격 인하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굴비 모음 2호, 어간장 모음, 오곡 명초 모음, 청국장 모음, 진우니 콩 청국장 모음까지 5가지 선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한살림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 모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살림TV 구독! 오늘도 어김없이 새 물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슐랭 가이드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해 보이나요? 먼저 첫 번째 물품입니다. 바로 미오담 발효 한방 탄력 앰플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스킨, 로션 뭐 이런 건 알아도 앰플? 뭐 샘플인가? 앰플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제가 화알못이거든요. 어디에 좋은 건지 무슨 성분이 들어갔는지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기엔 너무 바빠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살림의 화장품 박사 생활용품팀의 이미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용품팀 이미지입니다. 과일밖에 모르는 남자 제임스님의 간곡한 요청에 마지못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앰플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한살림 화장품 중에서도 미오담 발효 한방 라인은 워낙 보습력이 뛰어나다 보니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환절기나 피부가 건성인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탄력 크림의 전 단계에 바를 수 있는 탄력 앰플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탄력 앰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피부 탄력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피부 보습이나 피부톤 개선, 피부 항산화에 아주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앰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한번 떨어뜨려 줄게요. 어떠세요? 조금 발랐는데 엄청 많이 펴 발리네요. 오, 엄청 촉촉해지네.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번들번들거리는 느낌보다는 딱 흡수가 잘 되는 느낌? 촉촉한 느낌? 향은 전혀 없는데요? 향이 원래 없는 거죠, 이거? 이 앰플은 원료 특유치가 강하지 않아서 향을 별도로 첨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발라볼게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림성이 좋아서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펴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용법은 스포이드 반 정도 용량을 얼굴에 한번 얇게 펴바르고 다시 한번 얇게 피부에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어요. 이번 한가위, 가족분들에게 선물로도 제격이지만 무엇보다 요새 마스크 때문에 지친 피부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선크림 바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걸 발라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킨 네. 다음에 앰플을 바르시고 네.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연해주신 생활용품팀 이미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물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부터 언제 먹어보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물품인데요. 바로 당귀 품은 순홍삼입니다. 제가 사실 건강식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바로 마셔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 그 특유의 끝에서 나는 쓴맛이 좀 많이 잡혔네요, 확실히. 이게 과일을 아마 많이 넣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린이나 쓴 거 잘 못 먹는 어른들도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산 6년근 홍삼을 뿌리부터 몸통까지 통째로 달인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국산 참당귀, 구기자도 함께 들어갔다고 하니 이번 추석 고마운 분들, 부모님, 동생, 누나에게 한 박스씩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ml 30봉을 담아서 45,000원입니다. 맛있네. 한살림TV 구독. 자, 이번 코너는 지금 이맘때 제철 물품 소식입니다. 사실 올해 다양한 이유로 과일류들의 생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8월 말부터 비가 계속 내리면서 조금은 안 좋은 소식들을 먼저 전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는 8월 중순까지는 크게 작황에 문제가 없었는데 비가 8월 말부터 오기 시작해서 홍로와 아리수 등 중생종 사과가 줄고 있습니다. 탄저병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 공급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 10월 중순 부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한살림에서 사과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매장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살림 사과는 7월 말부터 썸머킹이라는 품종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조생종,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중생종, 10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만생종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조생종은 초록 사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오리, 썸머킹, 그리고 8월 말부터 거창이랑 영천에서 홍로와 아리수가 생산돼서 공급이 되는데 추석이 보통 끝나고 나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착색기 부사, 감홍, 양광, 시나노 스위트, 시나노 골드 등의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고 있고 한 10월 한 중말부터 2월 중순까지 부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사과 특징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과수원 필지들은 밭들이 노랗게 다 죽어 있어요. 한살림 밭을 보시면 풀들이랑 나무들이랑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 건강히 자라고 있는 사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조금 작고 좀 못났더라도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사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한살림 품종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이는 이 사과가 썸머킹이고요. 이 두 번째 요 2개 사과가 아오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과가 홍로이고요. 네 번째 사과가 아리수입니다. 조생 사과가 이렇게까지 단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썸머킹이라는 품종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조생 사과 치고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배하신 분은 이 사과를 별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새콤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새콤한 사과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재배하기에 크게 흠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없어서 한살림 조생 사과의 주력 품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가 아오리입니다. 저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품종이거든요. 아오리는 웬만하면은 사서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새콤한 맛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요? 맛이? 이 다음 품종은 홍로라는 품종인데 홍로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보시는 탄저병 한 1cm도 안 되는 크기에서도 이렇게까지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번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번지기 때문에 최대한 생산지에서는 골라서 포장을 합니다. 새콤달콤하다보다는 달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 사실 홍로입니다. 달달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요 아리수 품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아리수 품종은 제가 봤을 때
조합원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면서도 새콤함,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력도 좋고 산도랑 당도의 조화로움이 좋은 꽤 좋은 품종입니다. 다만 이제 이 아리수 품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은 점들이 보이실 텐데요. 아마도 고두병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잘라볼게요. 살짝만 과피를 잘라도 과육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가장 큰 약점은 동록입니다. 이 동록이라는 게 보통 3월에 꽃이 필 때 그때 냉해 피해를 입은 사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까지 나타나거든요.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에서 받았을 때는 이게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동록이라는 것이고 이게 가몽이랑 아리수 이 두 가지 품종의 고유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민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과피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실 생산지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를 계속 재배를 해야 되나? 동록과 그 다음에 고두에 대해서는 대견한 사과로 한번 팔아볼 계획입니다. 한살림 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포도는 올해 작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수확 직전에 비가 쏟아지면서 포도알이 터지는 열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품종은 우선 캠벨이고요. 그 다음이 샤인머스켓 품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알렉산드리아 품종이 숙기가 조금 늦다 보니 열과 피해가 적었다는 점입니다. 올해까지는 샤인머스켓을 매장에서 많이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 알렉산드리아 청포도부터 먼저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한살림에서 공급하고 있는 청포도 두 가지 종류죠. 이쪽이 샤인머스켓, 이쪽이 알렉산드리아. 샤인머스켓이 조금 더 흰색 느낌이 나고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조금 더 청색 느낌이 나는 품종입니다. 이 샤인머스켓은 관행에 대비해서는 알은 작은 편이에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황급빛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완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따볼게요. 한살림 샤인머스켓이 가장 약점이 씨가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잘 잘립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씨가 하나에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틈을 잘랐을 때 이 씨를 톡,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품종인데요, 알렉산드리아 품종의 정확한 명칭은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청포도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설들이 있거든요. 3000년 동안 도태되지 않은 품종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품종이고 오히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더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단단하진 않습니다. 샤인이 아삭아삭한 느낌이라면 알렉산드리아는 훨씬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향이 훨씬 좋고요. 향을 좋아하시는 어른분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샤인머스켓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9월 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한살림의 기후위기 대응팀 박예진 실무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대응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남음제로 캠페인 진행을 맡고 있고요. 한살림은 2019년도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이제 선포하고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팀을 사실 신설을 했어요. 주로 자원순환 활동, 그리고 생활실천 캠페인,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 관련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먼저 남음제로, 제가 매번 설명하긴 했는데 어떤 캠페인인지 한번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살림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잡았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음식의 무려 3분의 1이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22개국의 70여 명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3위로 바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효과적인 기후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살림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남은 음식물을 줄이자는 남음제로 캠페인으로 정했어요. 제임스님이 괜찮으시다면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좀 민망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식단을 계획해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요. 둘,
네, 낭비 없이 먹을 만큼만 요리합니다. 셋. 그리고 남기지 않고 다 먹자는 그런 약속이죠.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예진님께서 전하고 싶은 소식이 한 개 더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조합원분들이 우유값이랑 그리고 멸균팩 모으기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원래 한살림 매장에서 우유값만 살림 포인트를 적립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서 멸균팩에도 살림 포인트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멸균팩은 크기에 상관없이 한 장에 2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는데요. 먼저 가져오실 때 뜯어서 펼친 뒤에 씻고 말려서 포개어 모아 그 매장으로 반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5장 이상부터 살림 포인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댁에서 조금 모아두셨다가 5장 이상 모아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남음제로 약속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유값, 멸균팩, 되살림 운동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진님,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네,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살림 뉴스 어떠셨나요? 이번 뉴스는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꾸려서 더 내용이 풍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가을,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한살림 뉴스에서 만나요. 안녕.